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존 컨설팅 대표 김영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학과별 인원수, 그리고 최대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원수가 많은 학과, 인원수가 적은 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주시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유리해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인원수 적은 학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일단 대전제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학생이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A, B, C 중에서 사실상 이제 다 동일하다. 즉, 내가 경영학과를 가나 영어 영문학과를 가나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이나 자소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다 라는 전제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 많은 학과를 가는 게 조금은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인원수 많은 학과 같은 경우 보통은 한두 명 뽑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뽑는데 경영이나 이런 건 8명씩 뽑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인원수 많은 학과들은 당연히 1등부터 8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적으로 이제 많이 1등도 지원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이제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전제로 놓을 거는 인원수 많은 학과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놓으면 사실상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하나의 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릴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인원수가 적은 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령 어문계열학과. 자, 어문계열학과들은 가급적이면 특화된 학생들만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학과인데 갑자기 나는 프랑스에서 오지 않았는데 나는 러시아에서 왔는데 불어불문학과 지원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특화된 학생들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제 어찌됐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전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학과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못 정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수가 많은 학과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덜 유명한 학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중어중문학과 지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내가 스페셜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고르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한문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턴오버를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원수 많은 학과, 인원수 적은 학과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런 거예요.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인원수 적은 학과 아니면 또는 낮은 학과가 100% 좋은 건 아닌 게, 당연히 눈치 싸움 때문에 또는 이제 대학교를 보고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몰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거죠. 인원수 많은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학과예요. 높은 학과이거나 아니면 인기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윗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즉 고대 경영이에요. 고대 경영 합격했어요. 근데 내가 연대 경영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 많은 학과, 적은 학과 자체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다음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성대나 한양대 이런 대학인 것 같은데요.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계열별 선발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전체 예를 들어서 40명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 10%인 4명까지 이제 특례 모집을 해요. 4명까지 모집을 하는데, 전체 계열들 보면은 한 계열이 한 10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 계열 합쳐가지고 한 20명 뽑는 거예요. 즉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4명인데 전체 한 10개, 20개 정도의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합해서 이제 토탈로 이제 50명 뽑겠다. 아니면 20명 뽑겠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들에서 성대나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대든 모든 대학이든 우리가 학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전체 모집 인원이 딱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뽑겠다라고 하면은, 최대 모집 가능 인원만 정해져 있고 하면은 우리 그러면은 굳이 내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굳이 뭔가 뽑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학과에 대해서 선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라는 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성대 인문 계열에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4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뽑는다고 쳐요. 그냥 쉽게 쳐요. 그러면은 그 4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예비 번호라는 걸 부여받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최대 모집 가능인원이 4명이다라고 했으면 이 4명 어떤 학과는 뭐 2명, 어떤 학과는 뭐 3명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고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리그전을 하고 리그전의 승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그전의 승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야 성적 순대로 나눠서 너는 빵명, 너는 빵명, 빵명, 빵명 이렇게 나누냐? 네. 아쉽지만 그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가 정말 최고의 성적이에요. 그러면 의대 다 뽑고 나머지는 안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모집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 계열별로 최소 모집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집 인원을 전체적으로 전제로 뽑고 그 순서대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우수자대로 뽑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령 전체 문과를 29명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9명 뽑는다고 가정해 보고 보통 이제 뭐 4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소 모집 인원이 2명이야. 2명은 무조건 뽑아줄 거야. 라고 하면 2명 단위로 이제 성적 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먼저 뽑아놓고 이게 최초 합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순대로 쭈르르르르르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예비 합격도 마찬가지 빠진 친구들이 과별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1등인 친구, 2등인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최대 모집 가능 인원과 계열별 선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학과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중요하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학과를 잘 정해서 그 학과 안에서 최대한 우수하도록 이제 성적이 되도록 이제 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면 기본적인 학과에 대한 이런 선발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든 대학에서만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히 아니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최대 모집 가능 인원 그리고 개별별 선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대학들이 보통적으로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